몇 살까지 살 것 같다. 내 수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평균 수명 80세, 58년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민 절반 가까이는 백수를 누린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정년을 60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지금까지 일해온 시간보다 더 길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뭔가 불안하다는 거지 뭐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제 그게 제일 걱정되는 거 불안한 거. 갑갑합니다. 일하다가 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보다도 계획이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지니까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뭐 아무래도 뭐 지금 뭐 딸내미들 뭐 교육비죠 뭐.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5분 중에 1분. 일단 환갑까지만 살아남으면 100살이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평생 현역이다. 네, 100세 시대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주시는 분이시죠. 네, 강창희 미래화금융연구포럼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연 스케줄 보니까 서울에서 하셨다가 지방도 가셨다가 네. 하루에 몇 개 정도 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뭐 1년에 한 300번쯤 하는 것 같은데 많을 때는 하루에 한 3번쯤 하는데 그렇겠네요. 네. 즐겁게 하니까 뭐 그렇게 힘들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식사하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혼자 식사를 하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네. 왜냐하면 이동 중에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 특히 남성분들 싫어하시잖아요. 농담 반으로 후배들이 그래요. 나이가 50 넘어가면 이 혼자 점심 먹을 수 있는 그 습관부터 키워라. 그거를 일종의 고동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그 외로움에 견디는 지금 고동력 이거를 키우는 거가 100세 시대의 중요한 경쟁력이 아닐까. 사실 은퇴라는 말이요. 네. 정말 수고하신 분들한테 주어지는 말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막막하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수명이 뭐 70세 이 정도일 때는 공부해서 일하고 은퇴해서 한 10년쯤 살다가 이제 세상 떠나면 되는데 지금은 문자 그대로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일한 뒤에 다시 공부해서 또 새 일을 찾는 이런 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그거는 돈도 돈이지만 이 100살까지 뭐하고 살 건가. 이 보람 있는 인생을 위해서도 저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장수가 사실 축복인데요. 네. 이를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그러니까는 그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재소수는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미리 각오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수가 왜 리스크냐. 원래 계획 없이 살거나 예. 또 계획을 세웠는데 80세에 세상을 떠날 걸로 생각하고 있는 돈 다 써버렸는데 100살까지 살면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100세 인생을 전제로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살면 그게 축복이 되는 거죠. 100세 시대 허언이 아니잖아요. 이 좀 객관적인 근거가 있네요. 고려대학교의 박유성 교수님이 연구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의하면 1945년생 지금 이제 해방 중이고 만 68세인데 그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금년부터 퇴직이 시작되는 1958년생, 그 58년 개띠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 중에서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평균 수명에서 자기 나이 뺀 만큼 살겠지 자기 나이별로 기대의 여명만큼 살거든요. 환갑까지 살아남으면 100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은퇴 이후에 그 많은 시간들을 좀 계산을 해봤더니 확 와닿더라고요. 60을 정년이라고 했을 때. 하루가 24시간인데 현역 시절에는 뭐 일하고 술 먹고 연애도 하고 그러니까 하루가 뭐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 시간이 안 가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아침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개모임도 갔다가 뭐 딸내집도 갔다가 바쁜데요. 근데 남자들은
아침 한 10시까지 하고 나면 할 일이 없거든요. 최소한 하루에 11시간쯤 남아요. 여유 시간이. 예. 곱하기 365일 하면 1년이고 곱하기 20년이면 이게 8만 300시간이거든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이 연평균 2256시간이니까 8만 300을 2256으로 나누면요. 약 36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2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36년에 해당한다. 근데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60부터 100살까지 40년이니까 72년이죠. 후반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 많이 들은 말이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랬는데 아니다. 이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면 그 8만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잘 보내야 할지가 오늘 인터뷰의 핵심입니다. 네. 노후에 어떤 게 가장 걱정이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네. 근데 대부분이 일단은 현실적으로 그 비용 문제를 꼽으시더라고요. 예. 월 얼마 정도면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냐 네, 이런 네.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인터뷰를 직접 들어보고 한번 얘기 네, 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250에서 300 정도는 있어야 한 달에 아무래도 한 150에서 한 200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최하로. 예, 200 정도. 예. 뭐 한 300에 400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평균이 한 2, 300 정도인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을 아이들 키우면서 또 집 마련하면서 국민의 몇 퍼센트가 이런 금액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이제 평균치가 참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골에서 텃밭도 있고 농사 지면서 사는 분하고 5, 6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예. 서울에서 대도시에 사는 분하고 다르기 때문에 생활 여건에 그거는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맞는다 안 맞는다가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도요 거품이 많아요. 저는 그 일본이 이 최한 20년 동안 아껴서 사는 걸 보면요. 우리나라에 이 뭐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조비 이런 게 엄청나게 거품이 많습니다. 그거부터 빼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후 수입원이라고 하나요? 네네. 가장 큰 비중이 뭐예요? 한 35, 6%가 일을 해가지고 소득을 얻는다는 분이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가 30% 정도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도 자식들이 부모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외국의 이게 경우는 어떻습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 같은 경우는 0.7%, 일본이 1.9%, 독일은 0.4%. 그러니까 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그 왜 그러냐?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 정도였거든요.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 20년에서 25년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워낙 또 예. 자녀들한테 쏟아붓는 돈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가장 생활비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냐 여쭤봤더니 사교육비. 대답이 한 40, 50대 분들은 대부분 그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우리나라 5060 세대니까 50대, 60대가 648만 가구인데 그중에서 이 교육비와 결혼비가 있는데요. 결혼비는 제외하더라도 이 교육비에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조기 퇴직하잖아요. 금리는 떨어졌지. 100살까지 살지. 그러니까 42%가 은퇴 빈곤층이 되게 생겼어요. 그 은퇴 빈곤층이 뭐냐면 부부의 월 생활비가 94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결혼 비용을 이렇게 계속 써대면요. 17%가 추가가 돼가지고 60%가 은퇴 빈곤층이 되게 생겼어요. 특수한 부자 계층을 제외하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 교육비 문제, 결혼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100세 시대에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요. 중년 부부들이라면 무슨 재테크 같은 건 생각하지 말고 이 부부가 공통된 인식과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바꾸고 결혼 문제를 바꿔야 애도 살고 나도 산다. 옛날에는 돈을 쏟아부으면 그걸로 왜 쏟아붓느냐. 과외 공부 같은 거 시켜가지고 시험을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쏟아부었는데 지금 보면요. 시험 잘 보는 거 아무 관계 없어요. 지금 대부분의 회사들이 보면 40대 중반쯤 되면 50대 초반에 언제 명퇴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잘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씩씩해야 돼요. 내가 갈 수 있는 분야에서 1등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네. 나는 남과 다른 점이 뭔가 꼭 맨날 시험만 잘 보는 놈만 우리나라에 있으란 법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교육이 사실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부부가 자녀 교육 문제나 결혼 비용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디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야 할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해요. 금융적인 면에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번째 안전장치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장수 리스크고요. 두 번째가 건강 리스크, 세 번째가 자녀 리스크, 그다음에 네 번째가 재산이 부동산밖에 없는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금리는 지금 저금리인데 이제 물가는 걱정이 되잖아요.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저금리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본적으로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특수질병보험,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이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한다. 예, 이런 게 하나 첫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젊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가능하면 100세 시대에는 최저 생활비 정도는 이 연금으로 해결하겠다. 그래서 저는 20, 30대부터 국민연금은 부부가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가정주부가 30살부터 국민연금을 한 달에 8만 9천 원씩만 이미 가입을 하면 60살까지 가입하면 60부터 세상 뜰 때까지 46만 원씩 한 달에 받을 수 있거든요. 인플레가 되면 그만큼 늘어나고. 그러면 남편 거하고 합치면 절대 굶을 염려는 없어요. 두 번째는 직장인은 퇴직연금 꼭 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이걸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이라도 들어서 최저 생활비 정도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확보를 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나는 조금 약간의 여유 자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럼 투자를 하면 될까요? 그 연금을 기본적으로 들고 나서는요, 금융자산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고 나눠야 돼요. 저는 3개의 주머니로 나누라고 그러거든요. 첫째는 생계용 주머니. 6개월 이내에 먹고 살 거는 그거는 무조건 은행에 저축해서 언제든지 뺄 수 있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용 주머니. 이거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자금을 갖다 넣어가지고 장기 분산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내가지고 노후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장기 기간 긴 자금으로. 그 두 가지는 필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는 트레이딩 주머니 또는 오락용 주머니라고 그래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주머니인데, 예를 들어서 주식 같은 거를 샀다 팔았다 해서 돈 벌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과감하게 그 돈으로 해보는 거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이 좀 부동산에 대한 애착이 많으시잖아요. 부동산 지금 자산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 모든 가정의 평균치를 보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부동산이 80% 정도가 되고 금융자산이 2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60세 이상 세대만 계산하면 부동산이 85%고 금융자산이 1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약간 좀 이렇게 거친 표현이지만 그냥 집에 깔고 죽는다고 그러죠. 부동산밖에 없는 게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산관리의 원칙으로 보나 부동산 시장의 전망으로 보나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보면 금융자산이 65%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반대예요. 나이가 60살쯤 되면 일단은 미국처럼은 안 되더라도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50대 50은. 예, 그 정도는. 예. 집이 좀 크신 분들은 줄여서 집이 방법론 큰 중에 분은 생각해 줄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집이 없으면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주택보급률이 4년 전에 100% 넘었거든요. 옛날에는 왜 집을 살려고 사람들이 집착을 했냐면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너무나 빨리 오르니까 늦기 전에 사야지. 근데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좀 없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주인이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뭐냐면 옛날에는 새 얻으려면요, 식구 몇 명이에요? 그리고 애 몇 살이에요?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집을 살려고 안달했거든요. 이 전제가 없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바뀌어지고 있어요. 노후에
자금이 풍요롭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돈도 많고 옛날에 높은 자리도 있고 있었던 사람들이 퇴직해가지고 오늘은 무슨 일 할까? 그걸 주위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게 아침에는 그냥 오전에 늦게 나와가지고 어디 헬스클럽 같은 데서 오전 시간 때우고 오후에는 커피숍에서 보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 뭔가 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돈이 되는 일이든 사회 공헌 활동이든 또는 취미 활동이든. 은퇴 후에 사실 남편은 남편대로 또 부인은 부인대로 오히려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많으세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 이제 퇴직 후에 여유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보내냐 그랬더니요. 절반 이상을 아내와 보내고 싶다고 남편이 대답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아내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20몇 %밖에 안 돼요. 생각이 다릅니다. 부부가 단둘이만 이게 사는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거든요. 그 우리 부모 세대들은 수명도 짧고 애도 많이 낳고 손자 손녀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부가 단둘이만 사는 기간이 평균 1.4년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베이비부모 이후에 100세 시대에는요 19.4년, 20년을 단둘이만 살아야 돼요. 요거 대책 없이 살았다가는 왼수되거든요. 그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대책이 남자들은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은퇴 후에 어디서 살 건가. 대개 남자들은 이 전원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부인들은 이 대도시 아니면 서울 근교의 도시에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남성분들은 왜 전원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선 전원에 가면 일거리가 있잖아요. 아, 소일거리가 있으니까. 있고. 그리고 너무 답답하지 직장에서 않을까. 그동안 지쳤잖아요. 여성분들은 이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인데. 가깝게 네. 지내던 친구들 거기를 떠나서 가기가 싫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면 지금까지는 서로 그냥 대화를 하지 않고 나는 내 맘대로 이 여자는 여자 맘대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그거를 적어도 40대 50대부터 월 2회 정도씩은 그런 문제 대화를 해서 의견을 좁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건강히 받쳐주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죠.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죠. 줄었습니까? 물었더니 30%, 40%가 줄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그 왜 안 줄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느 자료를 보니까 이 암, 심혈관, 뇌혈관 요 3대 중병에 걸릴 확률이 100살까지 살면서 45%라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조심을 해도 이게 DNA도 있고 뭐 그러니까 우선 뭐 폭탄주 마시던 거 빨리 줄이고 담배 해야 되고 특수 질병 보험 하나를 40 넘어가면 들어줘야 된다.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암보험을 들었는데 그때 들을 때는 제가 아내한테 그 말 듣고 웃었지요. 무슨 그 암보험 같은 거 들었냐. 그거 팔자소관인데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저 사실 부부가 암에 걸렸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들었는데 그 절묘하게 들은 거예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더 그러면 노선을 잘하시네요. 왜냐면 의식하고 들은 게 아니라 그 보험하는 분이 와서 사정하니까 들은 거거든요. 그분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세대별로 조금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도 다를 것 같아요. 20, 30대는 기본적인 3층 연금을 들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그저 주식형 펀드 적립식으로 얼마씩 드는 정도나 하고 그리고 뭐 주식 사고 팔고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고 나머지 시간은 이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인적 자본 투자에 열심히 해야 된다. 돈을 꾸어서라도. 저는 투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이 남았다. 그걸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걸 사면 그건 협의의 자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영어를 배우고 무슨 부기를 배우고 그래서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을 하면 그건 인적 자본 투자라고 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 비중을 좀 많이. 그다음에 40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자녀 리스크에 의식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 문제를 대응해야지 노후가 편한 거거든요. 50대는? 50대는요. 이 가계자산의 구조조정,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비율을 맞추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갚고 퇴직을 해야지 노후가 편한 거니까. 부채는 예, 그렇죠. 부채는 어떻게든지 해결하는데 네.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후반부터 60대 할 일은 앞으로 100살까지 후반 인생에 뭐 하고 살 건가. 자기 형편에 맞게 재취업을 해서 약간의 수입을 얻는 일을 하든 사회 공헌 활동을 하든 또는 취미 활동을 하든 그 일거리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금 저희 팀원들 가운데서도 싱글족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요? 우선 그 부부싸움 할 일도 없고 애 돈 들어 할 일도 없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이 들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보험 들어주는 게 그건 뭐 어느 면에서 이중으로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예, 그렇죠. 더 직장을 다니다가 갑자기 아파서 또는 명퇴 그러면 수입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대응할 수 있게 위해서 퇴직보험이라든지 그런 거 실직했을 때 해당되는 그걸 들어주고 결국은 가족이 없으니까 취미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많이 뭘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런데 가입을 해가지고 외롭지 않도록 젊을 때부터 대책을 세워야 되죠. 여성분들이 사실 평균 수명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혼자 살 그 기간이 더 남성에 비해서는 긴데 이런 거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나요? 우리나라 여성의 평균 수명이 84세고 남성이 77세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정도 오래 사는데 그런데 결혼할 때는 한 30살 정도 남편이 위니까 한 10년 정도는 혼자 산다는 각오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싫으면 뭐 연하의 남자와 결혼하면 되는 거고요. 그저께 기성용 한혜진 뭐 8년 연하인데 딱 그렇게 하면 되지요. 근데 그렇지 않는 한 10년 정도는 혼자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요. 그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 혼자 사는 10년에 대한 대비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먼저 가고 나서 혼자 남는 아내를 위해서 상속의 문제, 연금, 보호의 문제 이런 거 하나를 다 들어주는 거 이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고 아내분이 혼자 됐을 때 어떤 집에 살 건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 대표님은 노후 준비를 굉장히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는 자신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맞추어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맞춰 살면 되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몸이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상당한 재산을 모아두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겸손이 아니고요.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오늘 강의를 좀 요점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이것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라는 것이 있을까요? 네.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100세 인생을 전제로 인생 설계해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다. 마지막으로 이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자녀 리스크는 연금으로 대응하는 거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5세까지는 일을 하고 그 다음부터 100세 시대가 또 오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여행 다니면서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남편은 아니고 친구들? 네. 남편보다 친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집사람하고 뭐 좀 야유를 빠져서 뭐 어선도선 사는 게 꿈이죠 뭐. 고향 시골이나 가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확보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로또는 하나 맞으면 될랑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노숙자들도 좀 도와주고 이런 거 하려고